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도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문 1구역, 3구역 둔촌주공 부럽지 않은 2,500가구 물량 내년 초 분양 다시 한번 청약의 기회 노려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북권의 대규모 재개발 지역인 이문 휘경 뉴타운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재개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이문 1구역 레미안이 올해 분양을 예정했지만 평형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얻어야만 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문 1구역 조합은 지난달 사업 시행 변경 총회를 열어서 평형 변경을 포함한 여러 안건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죠. 이문 1구역은 지난 8월에 모든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한 상태고 철거도 80% 이상 진행이 된 터라 착공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이 목전입니다. 분양을 올해 말 정도로 예상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이 여파로 분양을 미루면서 잔뜩 움츠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작되면 그 법이 정착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을 극도로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서서히 분양 물량을 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빗장처럼 굳게 걸어잠겼던 분양 물량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너무도 적어 보였던 신축 아파트 분양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잘 준비해서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해졌습니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청약 조건이라 할 수 있겠죠. 아파트 분양의 핵심은 분양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낮은 분양가로 진입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죠. 이러한 분위기를 타서 이문 1구역 역시도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분양 시기가 다소 불투명해 보였지만 이제 사업 시행 계획 변경 단계를 거치고 나면 바로 내년 초에 일반 분양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문 1구역뿐만 아니라 이문 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역시도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문 1구역과 거의 비슷한 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문 3구역은 외대역과 가까운 초역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 3구역은 이미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를 벌써 마친 상태입니다.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한 착공이 올해 말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문 3구역도 이문 1구역과 더불어서 내년 초에 분양에 들어갈 겁니다. 이문 1구역은 삼성물산이 수주를 맡았고 이문 3구역은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수주를 맡았습니다. 두 군데 모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죠. 이 두 곳 역시 청량리 인근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재개발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한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상승세는 지속적인 모습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세대수도 많은 편입니다. 이문 1구역은 지하 6층에서 지상 27층 40개 동으로 3,069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900세대입니다. 동호수로 따지자면 대장단지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52제곱에서 99제곱까지 다양한 평수가 있는데요. 84제곱이 약 839세대로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84제곱 이하는 특공 물량과 생애 최초, 84제곱 이상은 99제곱으로 50% 가점제와 50% 추첨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99제곱은 물량이 대략 108세대 정도 될 듯합니다. 이문 3구역은 지하 7층에서 지상 41층 27개 동으로 4,321가구 중에 일반 분양이 1,600가구에 달합니다. 20제곱에서 130제곱으로 정말 다양한 평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문 1구역과 같은 특공과 추첨제 비율이 골고루 있을 듯합니다. 이문 3구역은 3-1구역과 3-2구역으로 나눠지는데 3-1구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개 동 41층 일반 아파트, 3-2구역은 7개 동 4층 규모의 타운하우스 단지입니다. 일반 아파트 3-1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문 1구역, 3구역 도합 2,500가구 정도가 청약시장에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공급된 서울의 일반 분양 물량 중에는 아마도 제일 많은 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문동 일대에는 새 아파트가 많지 않고 청량리역을 거치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개발 사업이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의 대형 개발 호재도 안고 있는 곳입니다. 도로, 학교,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대단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아주 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배후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이문동에 들어서게 될 1구역과 3구역은 청량리 주변 아파트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주도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곳의 대략적인 입지 어떨까요? 외대앞역 그리고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문 1구역이 역에서 멀어 보이고 이문 3구역이 역세권이라 할 정도로 주변의 지하철역과 가까워 보입니다. 이문 3구역의 단점은 외대앞역, 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약간 비탈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죠. 아울러 회기역을 이용해서도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근 청량리역과 전철로 10분이면 닿을 거리에 있어서 청량리역의 교통 화분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얘기죠. 분당선, 1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 심지어 GTX, BC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한 교통 호재도 배후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동부간선을 이용해서 서울 시내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 북부간선 혹은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등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고속화도로에 빠르게 합류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환경 어떨까요? 300m 떨어진 곳에 이문초등학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로 5분입니다. 초품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품화에 준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경희중고등학교가 7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0분 내외의 거리가 될 것 같네요. 대부분 초등학교와 가까운 것으로 만족하는데 중고등학교까지 가깝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외대, 경희대 등등 대학가도 주변에 쫙 깔려 있어서 주변의 교육 환경 꽤 좋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인프라 어떨까요? 어차피 청량리와도 가깝기 때문에 굳이 주변의 생활 인프라를 묻고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500m 안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도보로 약 10분 내외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가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도보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생활 인프라의 장점이죠. 몰세권이라 하죠. 얼마나 대형마트가 가까이 있느냐도 아주 중요한 아파트 입지의 구성 요소입니다. 재래시장, 이경시장도 가깝게 있고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등 청량리를 끼고 그 주변 생활 인프라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의료원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병세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신축 아파트가 대형 병원과 거리가 좁혀지면 그 아파트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상권은 대형 병원 주변에서는 시들해지지만 주거는 그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의 전체적인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또한 아파트의 전망을 밝게 하는 좋은 생활 인프라 입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얼마 정도일까요? 이문 1,3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평당 2천만 원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전용 5구제곱이 5억 3천만 원 정도, 전용 8사제곱이 6억 8천만 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인근 시세를 들여다보면 휘경 SK뷰가 5구제곱 10억 정도, 8사제곱이 13억 3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8사제곱이 12억 선에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이렇게만 봐도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중심일수록 얼마나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문 1, 3구역이 이 정도의 분양가로 나오게 된다면 9억 이하이기 때문에 중소형 평수는 중도금 40%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중대형 평수에서 9억 초과가 되면 중도금 대출 불가합니다. 가점이 낮은 분이나 1주택자 8호제곱미터 이상에서 추첨제로 도전할 수 있고요. 1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에 대규모 단지이다 보니까 2,500가구 이상의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청약자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기회가 생길 듯합니다. 과천지정타와 가밀 프루지오에서 보였던 쓰나미급 청약 경쟁률이 청약에 도전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런 여파로 이제는 청약을 접고 구축이라도 사야겠다고 청약에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많습니다. 본인의 결정이니 가타부타 말을 하기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청약을 포기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꽁꽁 묶여 있었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 서울에 구축을 사신다면 주거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시스템은 서울의 청약자들에게 주거 비용을 대폭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격차가 시세 차익으로까지 이어져서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조금 더 낮은 주거 비용으로 서울의 알짜 입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진입하시려면 공식적인 청약 시스템 안에서 꾸준히 도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가점제 룰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 공급이나 추첨제 물량이 많아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청약에서 소외받지 않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이니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청약을 이어갈 것이냐, 매수로 전환할 것이냐, 보다 냉정한 눈으로 살피셔서 내 집 마련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할 듯합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은 청약
성장의 기회가 계속 오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도전의 도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도전을 이어가기 위한 안정적인 임시주거도 잘 구축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어제 소개해드린 민간임대 혹은 국민임대 아파트. 요즘 임대 아파트는 편견을 깨버리는 파격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인프라와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료로 살면서 가장 질 좋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와 국민임대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이 청약을 준비해 나갈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잘 마련하셔서 꼭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